자, 안녕하세요. 오늘 정초를 맞이해서 백설기 컨셉으로 모든 길함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순백으로 죽은 앙들의 김이 강림한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최근 싱가포르가 실험실에서 배양된 닭고기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세계 최초로 판매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제조업체는 배양 닭고기를 전통적인 도축 방식이 아닌 근육세포를 활용해 생산한다는데요. 실험실에서 닭고기 세포를 배양해 용도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양육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싱가포르 혹시 가보셨어요? 뭐 홍콩, 싱가포르, 싱가포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잘 삽니다. 거기 도시국가고 진짜 도시도 깨끗하고.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한 번밖에 못 가봐서 90년대 한 번 가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나라가 있나? 저는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 같던데 제 느낌에는 그냥 도시가 다 쌤삥이에요. 쌤삥. 새고. 그리고 거기 껌도 못 씹게 하고 막 술도 못 먹게 하고 막 이러니까 도시가 깨끗합니다. 우리도 맞다. 이제는 껌을 씹어도 바닥에 버리지 않지만 80년대까지는 바닥이 막 보도블록이 이렇게 바둑판 같았었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껌 이렇게 밀고 껌 띠러 다니고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90년대에도 그렇게 많이 깨끗하지 않았는데 싱가포르 가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고, 야, 이런 게 선진국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싱가포르이 좀 웃기는 나라거든요. 건국할 때부터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좀 붙으려고 했다가 잘 못 붙고 결국은 이상하게 독립하게 된 나라예요. 안 붙여줘서 독립하는 그런 나라인데 결국은 그게 이제 중개무역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엄청난 선진국으로 지금 자리매김했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최고 선진국이 싱가포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워낙 작은 나라니까, 홍콩 같은 그런 나라니까 이제 크게 비중 있게 보지는 않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식량 자금 문제가 생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뭘 이렇게 농업이라든가 이런 게 수지가 안 맞아도 어느 정도 이상의 쌀 생산은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위기에 처하면 그게 이제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급률은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싱가포르는 워낙 작은 나라고 도시국가니까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농장을 만들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배양육을 허가를 해준 거예요. 배양육이 뭐냐면,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거를 세포 분열을 시켜가지고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고기를. 그전에도 있었어요. 배양육은 아니더라도. 몰라요. 전에 제가 이런 거 선물 받으니까 산삼 배양근 이래가지고 이런 거 있던데. 그죠? 나 그런 거 보고 이게 배양이 이게 곧 다가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산삼에서 이렇게 좀 띄어다가 그걸 애를 계속 이렇게 복제시키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세포 분열시켜서 계속 그게 이제 산삼하고 같은 효과예요. 이런 건데 그런가? 산삼을 못 먹어봐서 산삼하고 같은 효과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정도면 벌써 어느 정도 일반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한 거예요. 그전에는 가능하다만 있었지 승인하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면 이제는 죽이지 않는 고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뭔가는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던 거고 지금은 안 죽여도 고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 쪽이 굉장히 비등하게 끌어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뒤면 아예 가솔린 차를 못 타게 한다. 이게 뭐냐면 환경이 지금 턱 밑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러다가 전 지구가 훅 가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환경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전기 자동차네 어쩌네 몇 년 뒤면 가솔린 차는 아예, 그래서 지금 가솔린차 중고라도 팔고 싶으면 지금 팔아라.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있으면 아예 팔지도 못해. 그건 폐차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데 그걸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폐차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돼도 되는데 환경 문제에서 자동차보다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소예요.
소가 위아래로 이렇게 뽑는다네. 그래가지고 뭐 그게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양육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굉장한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쪽이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러다가 훅 가겠다. 전 지구가 훅 가겠다 싶어가지고 환경 쪽에 신경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을 재편해서 아예 전기차로 다 밀고 그거를 유럽 같은 데는 더 심하고 아예 보조금 주면서 계속 그쪽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막 떡상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막 한마디만 하면 막 그쪽 주식이 막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별로 일이 다 있잖아. 그런 식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양육이 허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거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쪽으로 전부 쏠려간다는 뜻이거든요. 쏠려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싱가포르의 식량 자금 문제만 얽혀 있으면 조금 여지가 있는데 저게 환경 문제랑 직결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받아서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주 희한한 문제가 벌어지죠. 기존에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살생이 필수였는데 살생이 없는 고기가 나오는 거죠. 고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기를 먹었을 때는 이제 저거는 채식으로 볼 수도 있냐? 저걸 육식으로 봐야 되냐?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육식은 육식이죠. 하지만 이제 죽음과 무관한 고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 논점이 불교적으로 초기 불교부터 이 논점이 있었죠. 초기 불교부터 이 논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는 살생을 금하는 종교가 아니고 내가 안 죽이는, 내가 살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탁발을 하는데, 탁발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는 워낙 더운 지역이고 음식이 많기 때문에 신도들이 이렇게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줘서 봉양을 하는데, 승려들이 그런 걸 가지고, 승려뿐만이 아니고 수행자 전체가 그래요. 인도 수행자 전체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게 고기 먹는 사람은 고기를 주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부처님 뭐 우유죽을 드시고 뭐 깨달음을 얻었다 어쩌다. 그 당시 인도는 유목문화였었습니다. 그게 기원 전후쯤 지나야 농경문화로 바뀌어요. 걔네가 농경문화로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유목문화 쪽은 그냥 고기 먹는 게 일상입니다. 마치 유럽 가보면 뭐 스테이크가 쉽게 말해서 채소보다 오히려 싸요. 그건 제가 제 아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구조가 달라. 걔네는 그게 시스템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 근데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신선한 채소, 뭐 거기다가 뭐 유기농 뭐 이러면 고깃값 같이 이제 올라오지 싶어요. 쭉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유목문화에서는 그냥 고기를 자기가 먹던 거를 먹으려고 한 거를 같이 일부를 나눠서 주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걸 삼정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가축이 죽는 거를 보거나 듣거나 나를 위해서 죽였다라는 판단이 안 서는 고기. 그런 거를 깨끗한 고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정육이라고 합니다.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육. 한자가 다르긴 한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넘어와서 정육점이 되는 거예요. 정육점은 아주 좋은 고기라는 뜻에서 그건 정자예요. 그래서 약간 한자가 다른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시대에 지금은 고기를 안 먹는 거를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전에는 먹는 종파도 있고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고기를 안 먹게 된 거는 양무제의 단주용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기하고 술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건 양무제거든요. 그리고 밀교 같은 데는 사실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밀교는 뭐 결혼도 하는데. 그 티베트 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 밀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 간섭기를 한 100년 정도를 받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끼친 영향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원 간섭기 초기에 보면 대처승이 절반이었다 벌써. 대처승이 절반. 그거 고려사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고려사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고기 먹고 술 먹고 뭐 이런 게 그냥 일상적이었었던 그런 시대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이제 일본 불교 들어오면서 외색화되면서 우리가 또 일제강점기를 거쳤으니까 36년 동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고기를 먹는 집단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불교 안에도, 이 나라 안에도 있고 동아시아에도 있고 있었어요.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처승들도 있었어요. 삼국유사에도 보면 그 원간섭기 이전에도 벌써 노힐부득 달달박박 이런 건 대처승이에요. 사항들을 보면. 그리고 원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 용인 받을 수 있는 게 대처승 문화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대처승도 특수한 대처승이 있어요. 그 뭐 항마군 이런 거는 또 특수한 대처승이에요. 그거는 제가화상, 뭐 항마군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특수 집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절의 군대 같은 절을 호위하는 세콤 같은 그런 집단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거를 대처승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조금 그렇고 그거 말고 승나 집단에도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정육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육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행을 하게 된 거고 나중에는 그게 불교식 용어니까 그걸 바꿔서 지금같이 이제 좋은 고기라고 해서 정육이라는 걸로 쓴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절에서 지금같이 하나의 종단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관리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여러 종파로 나뉘어 있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고려시대 중세 고대 이런 때 그게 다 통제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경주에 왜 경주법주가 있느냐. 그게 왜 법주냐. 경주가 고대사 속에서 경주라고 하는 데가 최고 도시잖아요. 거기에 불교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중에서 술 쓰는 집단이 있었던 거예요. 절 안에서 술. 그게 법주예요. 법주. 그래서 깨달음의 술이지. 어떻게 보면 미사주지. 미사주. 미사주. 그러니까 술을 쓰는 제사에서 술을 쓰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전에 그런 거 봤어요. 요즘은 잘 못 봤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절에서 제를 지내는데 고기가 올라가는 절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저거 굉장히 재밌는데 그걸 육제라고 그러는 거고 소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물만 올라가면 그거 소제입니다. 그래서 고려 때 그 기록에 보면 고려 때 저 지공스님 기록에 보면 지공스님이 계율을 강조하니까 육제 전통이 없어지고 소제로 바뀌었다. 거기서 육제는 일반 산신제 이런 문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제사 지낼 때도 산신 올리고 이런 때 고기들이 올라가는 걸 내가 봤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집 제사나 안 그러면 절에 부처님한테 그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 산신 뭐 이런 쪽 토속진앙과 관련된 쪽에서 그런 행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조계종 안에서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육이라고 하는 게 나랑 관계없는 깨끗한 고기.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말하면 할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할랄. 먹을 수 있는 고기. 이슬람의 기도식, 그 다음에 이슬람의 어떠한 방식으로 도축돼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기. 이슬람 신자들이 먹어도 무방한 고기. 그런 식의 용어가 정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려들이 먹어도 무방한 고기가 정육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 먹어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초기 불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절 안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대승불교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초기하고 소승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 쟤네는 소승불교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부파불교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쟤네가 분별설부거든요. 그래서 쟤네는 그냥 생선이든 먹고 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절 안에 큰 절에 작은 절 말고 큰 절에 그냥 다 올라와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승불교는 이미 절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그들이 밥을 해먹는 문화였었다고. 그러니까 음식을 취사 선택할 수 있었던 거고 초기 불교하고 초기에 탁발하던 상황에서는 취사 선택이 불가합니다. 그 사람이 주는 걸 먹는 거지 내가 야 그거를 빼라. 짜장면을 먹는데 저 사람이 짜장면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야 거기 고기가 다져졌네. 그걸 빼고 야 내가 그러면 너를 주기 위해서 음식을 새로 하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절이 만들어지면 대승불교가 흥대할 때는 이미 사찰에서 밥을 해먹는 문화거든요. 지금 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음식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금지식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고기하고 오신채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마늘, 파, 그 다음에 뭐 흥거, 그 다음에 달래, 또 뭐지? 부추. 뭐 이런 것들 이제 먹지 마라. 뭐 오신채. 근데 이것도 종류가 또 달라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설이 5가지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 배경에 따라서 5가지 매운 음식과 관련된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는 음식, 냄새가 나서 피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동네마다 약간씩 다르게 규정하는 것 같아. 네, 동네마다 약간씩 다르게 규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인도는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그게 나는 지역도 있고 안 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흥거 이런 거 모르는 게 이쪽에 안 나요. 안 나는 걸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음식을 취사 선택할 수 있었고, 대승불교에서는 취사 선택할 수 있었고, 초기불교에서는 음식을 취사 선택을 못했어요. 취사 선택을 못했어. 할 수가 없었어. 남이 주는 걸 먹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고기가 문제가 없었고, 여기는 취사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고기를 먹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논리는 상당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걸 살려야 된다. 그게 방생이거든.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서 1차적으로 죽이는 걸 방지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것까지 살려준다. 이게 생명존중, 대승불교의 생명존중인데 이게 이런 상황이 될지는 몰랐지. 이제는 안 죽여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럼 고기를 먹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점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과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하고 부파 초기에는, 부파 초기까지는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얘네는 계속 먹는 거고, 정육 먹어도 되는 고기를 계속 먹고 있었던 거고, 대승불교에서는 안 먹고. 근데 그게 최근에 들어 사실 배양육보다 조금 빠른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게 콩고기 문제입니다. 콩고기 문제. 콩고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절에 가면 콩고기가 나와요.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플너플한 거. 그거는 진짜 콩맛이야. 고기 맛이라고 하는데 고기 맛이라고 관념적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고기 맛 같기도 한데 그건 콩이야. 그냥 내가 먹어본 바로는 그냥 콩이야. 안 속아. 그거 속을 정도면 진짜 그 정도면 거의 미각을 잃었지. 굳이 이연복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구분할 수 있어. 그거는 바보라도 구분할 수 있어. 근데 햄같이 나온 거 있어요. 그거는 그냥 먹으면 진짜 햄 같아. 그거는 그냥 고기 같아.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너플너플한 게 있고 햄 같은 게 있어. 아마 너플너플한 건 여러분도 가끔 드셔보셨을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그건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대만에서 그런 걸 만들거든요. 맨 처음에 시작이 대만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대만이 저 계율 관련해서 좀 엄격해요. 그래서 대만은 스님들을 잘 대우를 해주지만, 스님 대우를 높게 해주지만 그 사람이 행실이 부실한 사람은 완전히 개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스님이니까 어느 정도 대우해주는 문화가 있고, 한국 불교는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만 대우를 철저하게 잘해주고, 안 그러면 묻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함부로 못 먹어.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대체 식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그게 콩고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콩고기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저렇게까지 먹을 거면 차라리 먹든가 뭐 한다고 저 짓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단가가 더 비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라면보다 비싼 게 채식라면이에요. 채식라면이 더 비싸. 신라면이 싸. 그러니까 콩고기가 고기보다 싸. 이러면 이게 가능하지. 콩고기가 고기보다 비싸. 그러니까 그 너플너플한 거 약간 가짜 가라인 티가 확 나는 거는 아마 햄보다 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콩고기 중에서 햄처럼 맛이 나는 거는 햄보다 비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야, 단가가 더 비싸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라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고기만 또 못 하잖아? 그러면 고기를 금지하는 거냐에 대한 이제 논점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살생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고기를 먹어야 되나에 대한 생각을 내가 그때도 했었거든. 근데 또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진 거지. 지금은 이제 배양육 문제가 벌어진 거지. 배양육 문제에서 최고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게 기술 개발이 이제 좀 이렇게 일반화되면 채소보다 쌉니다. 100%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신선한 채소보다 쌉니다. 버섯 키우듯이 그냥 막 이제 이렇게 키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같이 이제 막 쫙 실험실 놓듯이 이렇게 해갖고 쫙 키우는 거예요. 농장 관리하는 것보다 그냥 딱 생각해봐도 쌀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싸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행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근검 절약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뭐 비싼 걸 먹는 게 맞느냐 이런 논점도 있었거든. 이제 더 싸. 그리고 안 죽이고 먹어도 돼. 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대승불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소승이나 초기불교는 관계가 없어요. 초기불교는 어차피 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소승불교는 지금도 지그들이 먹고 있었는데 뭐 아무 관계가 없고 대승불교는 이 논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채식주의자와도 관련이 돼요. 채식주의자에서 비건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러니까 계란, 우유도 안 먹어. 그게 생명에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이라면 그러면 배양육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맛의 문제로 볼 거냐, 살생의 문제로 볼 거냐. 이제 이걸 나눠볼 수 있는 거야. 그전에는 무조건 이게 연결돼 있었고 이제는 나눠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문제들 진짜 재밌습니다. 답이 있느냐? 답은 없어. 단지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문제들을 내포해요. 그리고 현대 문제는 다 그래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 답이 있느냐? 답 없어요. 그리고 대승불교는 지금 엄청난 하나의 그걸 맞이한 거야. 배양육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이걸 처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맞이한 거야. 지금까지는 없었던 문제. 죽이지 않고도 고기가 나올 수 있는 아주 특이하지. 고통을 전혀 안 주고도 고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저걸 이제 맛의 문제로 영역으로 볼 거냐, 안 그러면 생명의 문제는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럼 고기가 허용되느냐? 그럼 고기를 허용했을 때 배양육은 되고 그 다음에 죽여서 나오는 고기는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배양육이 질이 일반 고기보다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균질하죠. 마블링을 어떻게 넣고 싶으냐? 그건 배양육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몰라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목장에서 키우는 거고는 랜덤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커져 라고 한다면 배양육은 조건만 맞추면 거의 비슷한 등급으로 이렇게 쫙 나오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우리는 원래 이런 생각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논점이 있었다는 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초기불교하고 부파불교 초기까지 승원이 완전하게 정비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찰 생활이라는 게 안정되기 전까지는 그때는 그냥 탁발에 의지했으니까 일반인들이 주는 거를 먹다 보니까 고기를 그냥 먹었었고, 그러니까 금지식은 존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지식이 존재하는 거는 기원 전후에 승원 문화가 완전히 정착된 대승불교에서는 고기에 대해서 금지, 이거는 살생에 대한 거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리고 저 콩고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생은 없지만 맛을 탐착하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문제, 고기 맛을 탐착하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논점이 한번 터졌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거를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저거를 얘기를 하려고 해도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 그랬는데 이제는 더 큰 게 터진 거죠. 이제는 철저하게 맛의 문제로, 생명이 아니고 맛만 가지고 해결될 만한, 그러니까 뭐라 할까, 논점이 붙을 만한, 콩고기도 저건 맛의 문제거든요, 정확하게는. 네. 나는 콩고기를 사실은 그때 나는 비판한 사람이에요. 추적게 저렇게까지 굳이 먹어야 돼? 물론 나오면 저도 먹고는 있습니다만, 저렇게까지 먹는 게 정당한가? 그리고 왜 저게 더 비싸야 되나?에 대한 생각. 그러면 오히려 사치 아니야? 마치
나는 고기를 안 먹어. 내가 비건이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채식주의자, 올 채식주의자라서 고기를 안 먹어. 하지만 나는 유기농으로 진짜 좋은 채소를 먹어야 돼. 그래서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기값보다 더 나와. 이런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의 채식은 정당하냐?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사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더 사치한 거죠. 그리고 저도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국 스님들이 외제차를 끄는 것이 정당하냐? 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외제도 외제 나름이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저는 뭐 운전면허도 없고 뭐 차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얘기했다고. 아니 지금은 외제차 하면 뭐 비싼 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중국차하고 인도차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국산차 중에서 비싼 게 외제차 싼 것보다 비싸요.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래. 그러면 이걸 가격 기준으로 놔야 되느냐? 안 그러면 외제면 무조건 나쁘다고 놔야 되느냐? 외제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물 건너왔어요. 이러면 다 좋은 거고 비싼 거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왜 중국 거를 쓰는가? 없어서. 나는 국산을 쓰고 싶다. 근데 외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야. 근데 핸드폰도 그렇고 앞으로 전자기기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차도 그렇고. 마치 미국에서 한국차 타는 사람이 마찬가지지. 질로 타려고 생각은 안 하겠지. 가성비 이런 걸 생각해서 하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샤오미를 사람이 왜 쓰겠어? 가성비잖아. 내나 그걸로 하는 거예요. 외제차도 마찬가지예요. 좀 있으면 똑같이 문제가 벌어져. 벌써 국산차가 외제차 싼 거보다 비싼 상황이 연출됐고, 그럼 국산차를 타는 건 정당하냐? 이게 좀 생각이 알딸딸해진 거야. 예전에는 외제차는 무조건 국산차보다 비쌌어 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 공식이 무너진 거야. 그 다음에 더 싼 외제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중국차, 인도차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야, 그러면 외제차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예전에 했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탄다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저걸 막을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돈이 없어도 외제차를 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전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봤다니까. 자기는 이런 쪽에 공포감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집을 줄이더라도 나는 차에 대한 안전성이라는 걸 보장받고 싶어요. 그래서 외제차를 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봤어. 이거를 일반인이 얘기하면 그런 거 하지만 스님이 이 얘기를 똑같이 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용인해주면 나중에는 핑계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너 왜 외제차 타? 나는 안전하기 위해서. 야,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한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재밌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 배양육 안에도 다 녹아 있어. 그래서 저런 관점들을 어떻게 인간들이 처리해 나갈 것이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답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게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답을 내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게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를 보는 게 현대사회예요. 정답은 없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인 쪽으로 판단할 것이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자기 주장들을 강하게 내세우고 그 다음에 그게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계속 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추론해보고 그 다음에 공리해보고 이게 지금 현대적인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양육과 관련된 불교적 입장들, 그다음에 논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그때는 백설기가 아니고
파시루떡으로 한번 나와보던가.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